자,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뽑은 네. 2017년 법정을 흔든 인물. 사실 뭐 이분을 빼고 올해 법정을 논하기가 힘들죠. 네. 저기 옆에 계시잖아요. TOP. 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인도 아니에요 저는. 아 힘들어. 부인하는 것도 지쳤어. 아니, 사실- 감동의 눈빛이. 그러니까 눈에? 제가 이 얘기하면 울까봐. 예. 아니 울질 않아요 이제. 이제 감정 관리하면서 네, 감정 관리. 못한 그분만 생각하던 미소. 사실 미소가 도는 거예요. 친박 아니라니까요. 사실 교과서에서만 봤지.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헌법 교과서에 2페이지 있어요. 2페이지.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네. 국회에서. 야, 그것도 감동인데 험지에서 이게 8대요. 될까? 8대요. 저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재판관의 그 얘기가 전 여기서 보고 있었잖아요. 소름이 네. 저는 모 방송국에서 저도 생방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됐구나. 최고 권력자 살아있는 권력도 국민의힘으로 파면을 시킬 수 있구나. 예.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동받을 때 눈물 흘린 사람 있잖아요. 슬퍼서 여기서.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탄핵에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18가지 정도 혐의로 구속까지 돼요. 많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할 때 법치주의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예. 법치주의는 히틀러도 강조했어요. 엄청나게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일단 지금 재판도 불응하고 있고요. 구속기간 연장됐다고 지금 재판도 지금 완전 보이콧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재판 이것도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2월쯤에 이제 선고가 날 텐데 이거 말고 내년에 또 다른 걸로 또 재판을 또 받아야 돼요. 특활비. 네, 특활비. 그 어제 또 조사 갔는데 또 면담만 하고 예. 저 얘기 안 할래요. 그러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머지 국정원장 그 당시 3명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의 진술들을 보면 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몸통이에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또 구치소 가서 조사해봐야 어차피 얘기 안 할 거니까 나머지 이제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제 기소할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에도 올해 또 형이 뽑은 나오죠. 법정을 흔든 인물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접견을. 사실은 예전에 YS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막았잖아요. 정부에서 그 집에서 못 나오게 했는데 본인이 지금 막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글쎄요. 뭐 법치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재판을 뭐 아직 재판이 모든 게 유죄가 된 것도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죄송합니다. 변호사하고 접견을 좀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뭐 30분 운동하는 거 빼고는 구치소에서 누구도 예. 안 만나고 만화책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있다 하는데 제가 좀 아파요. 그리고 제가 좀 저도 필요하다면 저 왜 눈물 나냐면 법치에 대한 눈물이에요. 또 이런 것들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를 TOP로 좀 불러주세요. 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좀 변호라도 좀 해주고 싶을 정도로 예전에 TOP 맞았잖아요. 아, 여기 피는 저죠. 파라멘트. 국회를 위한 눈물. 하여튼 이거는 사실 재판은 제대로 응해야 되고 특활비도 전 조사도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받으면 이제 법리 재판으로 가고 유죄가 나오게 되면 정말 얘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올가방에 자기한테 씌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정치 재판을 하겠다 나는. 그렇다고 한들 이제 그거 예. 재판 다 했었고 거의 다 재판이 마무리됐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다 재판 받아서 이 다 엮여져 있고 그 사람들 다 유죄된 상황인데. 그러면 진짜 근데-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사실 그럴까? 그게 제일 씁쓸한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박 전 대통령은 확실히 사면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 못해요. 타격. 사실 이렇게 무대형으로 일관하면 제가 생각에 저는 검찰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선고도 만만치 않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조금이라도 대응해서 어떻게든 형을 깎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이라면.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도 어쨌건 사면을 해서 나와 있으니 나도 한 2, 3년 버티면 나올 것이다. 근데 내가 뭔가를 인정을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조그마의 정치적 자산마저 사라질 우려가 있으니 나는 지금 정치 탄압을 받는 거야로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결심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사면의 생각이 있는지 제가 그 머릿속에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인이 정말 사면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 목적을 달성할 수단은 정말 잘못 쓰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제가
정치조에서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올 연말 후 사면 얘기, 연말에 사면 얘기가 나올 거다. 그 얘기에 놓은 거는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그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전두환 노태우도 2년 만에 사면 됐는데 예. 본인이 어쨌든 직접 본인의 포켓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이제 2년 본인 넘게 포켓에 들어간 게 나오기 아니, 특검 말고 이제 삼성 특검이 나올 때까지만 일단 그거를 2년 넘게 있는다.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수 세력 중심에서 올 연말 지방선거 끝나고 들어가면 사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런 문 대통령도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면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대통령 은혜예요. 그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군사 독재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은혜를 은전을 베푸는 게 사면입니다. 그럼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다 성실 임하고 예. 어쨌든 유죄 받고 그냥 법정에서 법대로 다투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액션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면을 반대하는 본인의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예. 야, 저 봐. 다 구속도 한 2년 돼 있었고. 야, 사람 죽인 사람도 2년 있었는데 어떻게 그 전직 그 성실한 재판도 받았고 반성도 하고 있고. 그래, 좀 불쌍하지 않냐? 좀 봐주자. 그래야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도 설득이 됩니다. 또 김태현 변호사도 계속 해주자고 주장하고 있고. 눈물도 흘려주면서. 네. 이렇게. 그런데 예. 이 상태에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도 무슨 사면이에요? 지금 아하. 법치주의도 농단하고 재판도 하고 저러고 법칙이 그렇죠. 이 얘기 나오고. 아, 예, 그러니까 알겠어요. 강다영님 사면요. 김치 궁금해 드링킹하고 계시나 뭐 씁쓸. 예. 8277 사면에 사자 덕분에 아 그렇죠. 이 아니, 여론이라는 건 근데 일반 이게 여론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렇죠. 100% 맞는 여론이고 여론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앞날을 네. 미리 예측해 그렇죠. 보건데 네. 본인이 정치 재판을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사실은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아우러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또 전혀 반대 의미에서 박 전 대통령 지금 정치 투쟁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치 투쟁의 목적은 뭐죠? 본인의 지지자들 지지자 결집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 생각을 해봅시다.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박 전 대통령 사면했어요. 예. 내곡동 갈 거 아니에요. 정치 투쟁을 하다가 내곡동 갔어요. 예? 예. 나는 무죄야. 그리고 정치 투쟁을 하다가 옥중에서 갔어요. 그럼 그 앞에 어떻게 될까요? 내곡동 앞에? 박을 박을 할거 태극기 들고 예. 뭐 그게 부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 돼요. 그러면 더 해줄 수도 없는 거라고요. 저는 당장 사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박 전 대통령 정말 사면을 원한다면 지금의 저 수단은 굉장히 옳지 않다. 잘못된 예. 수단을 택하는 거다. 누군가 올바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그걸 본인 혼자 만나야 생각해서 조언을 저렇게 해주죠. 결정하는 거 아니 같아요. 사면도 말할 거리도 없는 거고요. 저는 없어요. 항상 나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무슨 대국민 담화 그리고 탄핵 그리고 개헌 뭐 온갖 하는 거 보면 최악의 수를 계속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국회에서 안을 내게 되면은 그 책임 총리를 내게 되면 받겠다. 예. 다 꼼수. 다 최악의 수를 낸 거고 아, 그게 최순실 머리에서 나왔죠. 구속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회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기회예요. 예.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어요. 아, 마지막으로 기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인정하고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뻥 차버린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귀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약간 류해하고 누구죠? 류여해? 유허의 전 최고위원입니다. 류여해. 예. 아니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서 이렇게 잘하는데 제가 채널 A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유여해 얘기하면서 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뭐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흉내 그만 내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땡 그러더니 여기서 자꾸 연기하다가 자꾸 딴 데 텔레비 가서 자꾸 아니 연기를 여기서 하려고 이렇게 그래. 잘하는데 그 사람이 흉내 그만 내세요. 그러면 흉내 내게 좀 놔두세요. 이러고 계속 해줘서 땡 그러더니 은근히 약해요. 은근히 약해. 종편은 재심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또 방송국 입장을 항상 예, 고려합니다. 자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정치 투쟁, 아니 근데 사면은 지금 아니, 얘기할 게 아니라 상황이 네. 예측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인 거고요. 그걸 고려하려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죠. 뭘 해도 지금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하면 저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사면해 줄 수 없어요. 두 분이 저 아주 그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것이다. 2월 선고. 글쎄, 그건 저는 특활비 다 모르겠어요. 빼고. 그러니까 선고나 형량, 구형, 경고 선고형인데 왜냐면 최순실 15년에 나왔으니까. 최순실이 25년 구형했어요. 25년. 25년. 그러니까 그걸 1월 기준으로 16일이죠. 네, 플러스 3년도 있잖아요. 그 이대 것도.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로 28년. 25년이 다 저기 박 전 대통령이랑 혐의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최순실보다 기준으로 해서 높게 구형 또는 선고, 낮게 나올 거냐인데 저는 솔직히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더 유리한 거 있고 불리한 게 있어요. 불리한 건 뭐냐면 내가 VIP였어.
그러니까 이걸 범죄 집단으로 보면 예를 들면 수괴. 헤드죠, 헤드. 헤드 회장 예. 최순실 사장이잖아요. 범죄 집단이라 본다 가정한다면 어쨌든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인해서 KJ담에 다 된 거 아니야? 예. 뭐 삼성도 만약에 뇌물이 유시 확정된다고 하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한 거 아니야? 당신이 헤드야. 당신이 최종 책임자야. 그러니까 VIP였으니까 대통령 VIP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만약에 좀 작용이 되면 최순실보다 높게 나올 건데 단 뭐가 있냐면 예. 가장 중요한 건 뇌물입니다. 뇌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누가 받았냐는 거거든요. 아. 돈은 다 최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 박 전 대통령 돈이 안 들어갔어요. 어쨌든 특활비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 그렇게 공모했을 때 돈이 직접 받지 않은 사람은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니, 근데 감안하면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나 법원이 결국 조정은 법원인데 예. 어떤 쪽으로 선택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형은 무기징역 아니, 가능하지 않아요. 법원이 그 얘기도 했잖아. 제3자 뇌물죄를 그렇죠. 그 공소장을 변경해서 그거는 추가하는 것도 그거는 검찰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재용 지금 잠깐 얘기가 엇나갔는데 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근데 독일로 간 거 단순 뇌물죄 자신 있어요? 저 제3자 뇌물죄 예비적 공소장으로 추가하는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의미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되면 독일로 간 거가 단순 뇌물죄가 쉽지 않고 제3자 뇌물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3자 뇌물죄로 부정한 청탁 입증이 안 되니까 니들이 무리해서 단순 뇌물죄를 기소한 게 아니냐라는 게 삼성 변호인단의 1심에서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막판에서 재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어떻게 변경했냐면 단순 뇌물죄가 1번 퍼스트 그게 안 되면 그물을 네, 이중으로 그게 안 되면 제3자 뇌물죄로도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에서 법원이 지금 기소한 거보다 예비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시는 게 어때요라는 얘기는 처음에 기소한 거 무죄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 좀 가져오세요. 이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워낙 삼성 재판이고 박영수 특검 발도는 세계의 재판이기 때문에 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특검이 조금 곤란하게 된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지원 변호사님이 뽑은 2017년 법정을 흔든 인물. 저는 이 사람을 꼭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맞춰볼까요? 염소예요? 우병우입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구속적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그 레이저 눈빛 쏘았던 거 하고 검찰 청사 들어가가지고 팔짱 낀 모습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포토라인에 썼는데 요래저래해서 계속 피하다가 급기야 지금은 구속은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적부심까지 지금 청구한 상황이고 그래서 동기생이었나요? 그 신광열 판사가 동기생뿐만 아니라 경북 봉화, 동양, 봉화죠. 연수원 동기, 서울법대 동기니까. 의외로 신광열 수석부장이 원래 적부심을 아마 할 가능성이 컸는데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판사로 지금 아니, 배제가 본인이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사실은. 예. 배제를 뭐 바꿔달라 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예. 그건 뭐 팩트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하면 안 되죠 상황상.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부담되죠. 구속 적부심까지 온 이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정말 올해도 흔들고 내년도 저는 흔들지 않을까. 2018년까지 2016, 17, 18년을 흔들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요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하면서 우리 그 김관진, 임관빈 다시 한번 돌아보면 김동진 부장판사 인천지법 그 형사 부장판사가 말씀했듯이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죠. 원래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뭐 그럼 오포서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영장을 강부영 판사가 낸 거거든요. 근데 당신 판단이 잘못됐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뭐 합의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구속을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영장 발부할 때 이게 변했으니까 풀어줘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풀어서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아마 저는 우병우 수석이 신광열 수석부장이 했으면 하고 내심 바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신광열 수석이 그냥 구속적부심을 진행을 해서 또 풀어준다. 풀어줬다? 아유, 저는 뭐 상상하기 싫네요, 그거는. 신광열 부장판사 그렇게 배짱이 큰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본인 스스로 이거는 이거 내가 못하겠다라고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우병우 수석은
본인의 생각 계산에서 이제 하나 어긋났죠 이게. 예. 저는 이 구속적 부심에서 우병우석을 풀어주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일단 구속영장을 그거 발부했잖아요. 저는 그거. 이게 이게 적부심 기각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저는 사실 신광열 부장이 수석 부장이 구속적 하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다 빼고 왜냐하면 신광열 부장과 고법부장이거든요. 급이. 예. 그러면 이제 영장 발부, 영장 전담은 지법부장 또는 단독이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윗선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본인의 어떤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이나 저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야 그거는 무죄든지 기소돼도 한 집행유예 거리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죄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우리가 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결국 판단 잘못한 거지만 그 민정수석 업무 범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이 있으니 그거를 신광열 부장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이제 법조인의 시각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날까 궁금했는데 어쨌든 신광열 부장이 본인이 못하겠다고 회피 신청을 한 거죠. 회피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신광열 부장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백 변호사가 지금 구속적 부심인데 제가 재판한 꼴이거든요. 예. 그거 못합니다. 그렇죠. 할 수 없어요. 그거 당연히 기각시키죠. 구속 구속 확대라 그러고. 그러니까 동양에 연수원 동기에 예. 서울법대 선후배인데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맡은 데가 원래는 형사 1부로 내려갔는데 형사 1부가 휴가여가지고 형사 재판장이 형사 2부로 갔어요. 형사 2부는 진짜 이 불똥도 이상한 근데 불똥인데. 이거는 그래서 형사 2부 뭐 부장의 성향이나 어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형사 2부 부장 그냥 똑같은 지법부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급수에서 그럼요. 이 결론을 그렇죠. 주시기는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거예요. 권순호 있었나요? 누구였었죠?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강부영이 아니. 오만 권순호 부장. 권순호 부장. 네, 네, 저 똑같은 네, 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뒤집기가 그 싫어. 전에 권순호 우병우 부장이- 한번 기각을 시켰던. 그래서 그건 못 뒤집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강현 부장은 본인이 고등부장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 일단 있었던 거죠. 고등부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자존심 문제거든요. 형사 수석부장 아니에요. 수석부장이니까 예. 1심, 2심, 3심의 개념으로 보면 근데 그래도 그거는 본인이 아까 본인의 판단한 거니까 뒤집을 수는 있는데 아니, 구속 지금은 적부심 쉽지 않죠. 적용에 똑같은. 판례는 아니지만 판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사정배가 없어도 영장 잘못 맞을 수 발부했네라고 할 있죠. 수도 예.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구속적 부심을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내규 같은 것도 예.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민간인도 좀 없는데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뭘 그래라? 구속 적부심 넣으면 좀 봐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인들. 저는 구속적 부심 하자 그러면 그냥 못하게 포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미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민간인들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 구속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그 국정농단 세력들 힘 있는 사람들은 구속 수사해야지 증거 인멸의 그 우려가 높잖아요. 권력의 지위가 그렇죠. 높을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높다는 거 아닙니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수사는 생물이고 미래형이거든요. 구속은 미래형이에요. 영장 낸다는 거는 예.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 영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글쎄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앞으로 적부심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좀 풀어줬으면 저는 예. 의뢰인들 물어봐요. 내 구속 좀 풀 수 없냐고 하면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하지 맙시다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 밑보이니까. 보통. 밑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신광열 부장처럼 이렇게 많이 풀어줄 것 같으면 계속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무슨 심리로 적부심을 신청을 했을까요? 신광열한테 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석이 본인이 구속된 걸 납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영장이 기각되다가 어허. 제가 저번에 김태현 변호사랑 저랑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죠? 두 분 다 그랬죠. 죄송하게도. 근데 셀프로 막 자백을 하는 이제 우병우석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내 업무 범위 그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 아직도 검찰이 특정 못했어.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의 예상에 벗어나서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다는 취지도 하나 있고 그리고 내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광열 수석부장이 한번 판단해 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례 없게 2번이나 풀어줬기 때문에 내 것도 다르게 판단하면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이제 본인의 생각과 또 지금 하나 예측이 좀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 뭐 우병우석은 지금 신청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부심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만약 가깝다. 이것도